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강의를 맡게 된 유사하다 강유주입니다. 네, 생각해보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IT 업계가 맞고요. 사실 그 IT 업계에서 다뤘던 아이템이 화장품이에요. 네, 화장품이 맞고 네, DHC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업무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원래 여자들이라고 하면 화장품하고 액세서리는 사실 평생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는 아이템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저희 언니도 화장품 회사 다녔고 그러니까 좀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갖고 좋은 화장품을 찾다가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요즘 날씨 어땠어요? 되게 더웠죠? 근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딸하고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혼자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저희 딸이 며칠 있다가 엄마 왜 타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른이 하는 말이 왜 더운데 엄마 타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그만큼 너무 피부가 길을 걸을 때 너무 힘들었던 며칠이었던 이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제가 이 선생님 강의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더 더웠어요. 내년 여름이 사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와 달리 조금 선생님 강의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달리 OX 퀴즈를 앞에 냈거든요. OX 퀴즈가 있다는 건 뭐죠? 선물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 눈에 띄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여러분 피부 관리하신다고 모공에 땀 빼신다고 이렇게 사우나나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땀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네,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적정량의 온도와 찜질은 사실 피부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찜질방 어때 온도가? 고온이고 우리가 한 번 가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이 늘어나고 결국은 피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전혀 좋지 않고요. 지성 피부는 세안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어떨까요? 네, 이제 이거는 좀 분분했는데 X예요. 왜냐면 지성 피부가 물론 이제 기름이 우리가 개기름 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끼면 먼지가 갔을 때 들러붙어서 피부가 오염이 되는 건 맞는데 계속 세안을 하게 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훨씬 건조해지기 때문에 지성 피부 또한 세수를 하루에 2번에서 3번이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 잘 때 씻으면 1번 정도 더 하면 되지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피부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물이나 미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덥다고 이렇게 막 스프레이 얼굴에 뿌리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피부에 어떨까요? 안 좋아요. 왜냐면 건조하게 더 만들어요.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가고요. 문제는 이게 왜 더 좋지 않냐면 이미 우리 얼굴에 뭐가 끼죠? 아까 말했던 기름이 껴요. 근데 기름 위에 물을 뿌리면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오히려 그걸 증발해서 그나마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성분까지도 들고 이렇게 증발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이런 과일들을 좀 많이 들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UVB만 조심하면 된다. 네, 자외선에는 A, B, C 3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C는 사실 무시하셔도 되지만 A랑 B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A는 이제 저희의 피부에 멜라닌을 자극해서 이제 이렇게 피부에 기미나 이런 거를 만드는 광선이고요. 이제 B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가지를 모두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던 거는 여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많이 발라야 된다고 해요. 살짝 바르면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 손가락이 1마디 정도의 양을 2~3시간마다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는 건 아침에 세안부터 화장을 했다는 건 많은 화장품을 접하는데 통상 여자가 화장으로 매일 515개의 화학 물질을 접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괜찮은 성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성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오늘은 저는 파라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동물들 돌고래나 뭐 수달이나 북극곰은 화장을 하나요? 네, 저들이 물속에서 산다고 해서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바디로션을 바르진 않아요. 근데 저들 피부에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메틸파라벤의 농축 함량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쓰고 헹궈서 씻어나가는 그 물에 섞인 성분들이 저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나. 그렇다면
저렇게 직접적으로 바르지 않는 동물 몸에도 축적이 되는데 사람의 몸은 어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이렇게 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세안을 하고 이 정도 집에 있어도 이 정도까지 저희 발라요. 그죠? 왜냐면 안 바르면 저희 어떻게 땡겨요. 땡겨서 얼굴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얼굴에 바르고 집에 있어도 기본 5개, 6개를 바르고 오늘처럼 바깥에 나올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팩트도 바르고요. 눈썹까지. 그래서 모두 얼굴이 예뻐 보이는 모든 부분에 장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을 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통상 13개 화장품들을 매일 사용을 한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전 세계 여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장품 가지수를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파라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화장품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물로 되어 있어요. 정제수 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 화이트닝이나 주름 개선이나 이런 기능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잘 섞이기 위해서 유화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면활성제 하면 씻어내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분들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도 계면활성제가 해요. 그리고 그 화장품이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좀 이렇게 실온에 둘 수 있게끔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 방부제 종류 하나가 바로 파라벤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오염 방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성분인데요. 파라벤이란 되게 여러 종류의 파라벤이 있어요. 무슨 파라벤, 무슨 파라벤인데 그게 결국은 앞에 어떤 에탄올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성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파라벤 아줌마는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달려라 하니에 보면 그 고은희 씨 얼굴 아시죠? 네, 이걸 웃으시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입술이 두껍고 이런 기본적인 같은 파라벤 성분 만드는 거에 앞에 아저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르죠. 그게 이제 어떤 에탄올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파라벤의 성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두꺼운 입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것처럼 해서 기본적인 이런 방부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에틸파라벤은 에탄올을 사용한 경우 메틸파라벤은 메탄올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벤의 강도를 봤더니 이제 인체 독성으로 부틸이 가장 강하고요. 그나마 메틸이 조금 약해요. 근데 아까 그나마 동물들한테 제일 많이 쌓였다는 게 메틸이라서 저희가 안전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화장품에 방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써 있어요. 네, 썩지 않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파라벤이 굉장히 값이 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 오너의 입장이라면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 값싸게 해서 이렇게 보편화 시킬까요? 네,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싼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벤이 많이 사용됐던 이유가 값이 쌌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사용을 했고 이런 오염을 막기 위해서 파라벤이 사용됐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을 해서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남자는 정자수가 감소를 시킨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콘돔 안에도 굉장히 많은 파라벤이 들어있다고. 네, 조심하셔야 되세요. 네, 파라벤의 축적이 보면 많은 언론사들에서도 요즘 파라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방암의 급증 원인이 바로 파라벤에 있다고 하는데 15년 사이에 한 4.5배가 늘었대요. 그만큼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유방암의 세포로 검출했더니 99%가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면 과연 이 파라벤이 우리 몸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유독 유방암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상반신 위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양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음영을 주지만 팔뚝 얇게 보이려고 음영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파라벤이 모두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을 통해서 유방에 쌓이게 되고요. 정상 유방암 세포에 파라벤을 넣었더니 암세포가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죽지 않고 전이되고 이런 성분들로 바뀌고 유방암 협회에서는 고농도의 파라벤이 DNA 손상을 일으켜서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트리클로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동안 우리 되게 논란이 됐던 치약 안에 들어있었던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약에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트리클로산하고 5가지 파라벤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파라벤하고 부틸파라벤은 최대 용치를 0.19로 낮췄고 아예 유아용품에는 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사용이 금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로 사용하면 0.4, 혼합해서 0.8까지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파라벤이 하나를 쓸 때보다 두 개, 세 개 섞었을 때 그 방부 효과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파라벤을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파라벤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로울 수가 있고 어린이 소변에서 노출된 파라벤 농도를 봤더니 어때요? 3세에서 6세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한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름에 이번에 집에 있으면 저희가 덥다고 샤워 되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못 바르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꼬박꼬박 발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3세에서 6세 아이들한테 파라벤 농도가 제일 진하고요. 양치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10명 중에 9명 소변에서 파라벤이 지금 검출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 이런 의사들, TV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서 호르몬 작용처럼 해서 이렇게 성도숙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수유부들한테 절대 금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벤 성분이 아이 체내에 흡수돼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촉진을 하고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엄마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입을 꼭 다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 부분에서 심각성을 생각을 못했는데 초등학교 엄마들, 여자 아이를 둔 엄마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증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하기가 조금 자기 아이한테 조금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 안전한 에센스 타입에서 여드름 났을 때도 티트리 오일도 바르고 이렇게 오일 성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일조차도 이렇게 남자아이들의 가슴을 키운대요. 이게 더 좀 속상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내 아이라면 되게 심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천연 오일 성분을 사용했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보통 여자아이들이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는 거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커지는 걸 성도숙이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어때요? 11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조만간 아이들 전용 화장품이 출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어딜 갔죠?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리뉴얼을 했다면서 갔더니 애들이 화장을 할 수 있게끔 여자아이들을 현혹시키는 화장대 연예인들 화장하는 것처럼 거울에 막 조명이 달리고요. 뭔가 립스틱 이런 것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참 유쾌하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비비크림 어떤 거 쓰시냐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게 아이들의 화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화장하면 날라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중고등학교 아니라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초등학생마저도 이런 화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것들 이 나이 때부터 쓰게 되니까 저는 되게 무섭고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파라벤이 요즘 보면 무파라벤이 엄청 많아요. 광고에 보면 무파라벤 화장품이 엄청 많은데 이 무파라벤이라는 게 그거 아시죠? 페녹시 에탄올이라는 거는 앞에 어떠한 데서 페녹시 에탄올 그 6글자에 파라벤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근데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라벤이 아닌 방부제의 역할들을 성분을 하는 성분들을 넣거나 보면 저 그림이 막 나만 아니라고 하면서 울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성분이 5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클렌저를 봤는데 5개 파라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5만 천연 추출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소량의 추출물에 파라벤 처리를 하고 추출물을 쓴대요. 그러면 무파라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을 쌌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김밥에 당근에다가 양념을 할 때 파라벤을 집어넣고요. 김밥을 쌌고 이거는 무파라벤 김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화장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광고 속에 있는 파라벤, 무파라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모든 화장품 회사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업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도 공공연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추출물 하지만 가로치고 방부 처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화장품 현실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을 보면 막 뭔가 숨기고 있죠. 아닌 척. 그림을 잘 보시면 의미 있는 그림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무파라벤이라고 하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무설탕 음료. 우리가 무설탕 음료이지만 그 안에는 설탕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화장품도 그렇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이 있다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광고 속에 말하는 무파라벤 화장품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증명된 화장품을 사용하시겠어요? 네,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모두 너무 열띠게 하셔서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잠깐 처진 이 분위기를 선물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띄워보고 제가 저쪽에 한 칸, 여기 한 칸 던질게요. 네. 네, 이거는 저희 여기 이거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선세이 머리 헤어띠고요. 화장을 하실 때 이렇게 매일 선세이를 생각하시라고 거울 보시면서 저희가 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지금 증정을 해드렸어요. 다시 또 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명된 화장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기초 영양과 피부 개선 프로그램인 선세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산화의 선세이는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방부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분이 이렇게 서로를 방부 효과를 하는 그런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벌꿀 이런 것들 보면 오래 둬도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벌꿀 안에 방부제 안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 안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특허까지 받은 굉장히 기술력을 뛰어나서 이제 개발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유산화에는 독점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피부가 노화되지 않고 뭔가 늙지 않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 네 가지 기술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햇빛을 만약에 강하게 받고 나면 가끔 저는 이렇게 와락와락하고 뭔가 집에 들어도 계속 뭔가 햇빛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항산화력을 높여주는 기술력을 넣어서 프로후라본을 킬하는 기술력을 통해서 피부의 항산화력을 높였고요. DS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떠죠? 늙어요. 근데 그런 피부 노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기술을 바로 DSR이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화장품을 만들었고, 프로테오C, 비타민C가 우리 피부에 좋다는 건 모두 다 아시는데 그 비타민C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프로테오C라는 공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비타민C가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미자니듐은 요즘은 굉장히 저희가 화두되고 있죠. 뜨겁죠. 자외선 열심히 발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화장품 안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주 안에 이런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이 8주라는 걸 보면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해서 채 한 통도 다 쓰기 전에 볼 수 있는 효과들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면 2주 안에 굉장히 보면 건조증이나 이런 수분량, 탄력 이런 것들이 60%, 90%, 100%까지 이렇게 증가한 걸 보면은 기술력 또한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는 천연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포도씨, 항산화력이 비타민C나 비타민 E보다 50배가 높은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녹차 추출물, 천연 보습이에요. 그리고 요즘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런 재생, 노화 방지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이 많이 가는데 이런 병풀 추출물이 피부 재생의 속도도 증가시키고 손상도 예방을 시켰고요. 말론 추출물이 이런 진정 효과, 손상된 피부들을 이제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비타민 A, C 이렇게 항산화에 좋다라는 이런 성분들이 아보카도 추출물도 들어있고 모이스처라이징이나 항산화 노화 방지 이렇게 정말 많은 추출물들이 화장품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추출물들이 다량 들어있는 게 바로 선세이고 하나씩 살펴보면 클렌저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클렌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죠? 거품이 바글바글 나서 뽀독뽀독 싹 씻어내는데 저희가 이런 유산화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비누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쓰신 분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거 닦이는 거 맞아? 라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성 매직도 지워져요. 저희 거. 그러니까 유성 매직을 이렇게 손에 제가 언제 한번 봉사해서 해볼까 얼굴에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유성 매직 같은 걸 이렇게 묻어있어 저희 아이가 이제 장난을 하다가 매직이 얼굴에 묻은 거예요. 이렇게 막 때처럼 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했다가 이렇게 발라놨어요. 물을 묻히고 발랐다가 3분 정도 있다가 닦으니까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되게 좋은데 천연, 이런 유카프리 추출물하고 클레이 껍질 성분들이 비누 성분 없이 천연 세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모공도 조여져요. 이렇게 여름에 늘어진 모공을 세안을 하면서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누 성분이 없다 보니까
건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안하고 나면 우리 막 어떡하지 얼굴이 찢어질 것 같은 경험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젠틀 데일리 클렌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드레이팅 토너예요. 제형이 어때요?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9가지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묽은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진득진득한 에센스 타입의 제형이고요. 세안을 했을 때 무너진 pH를 잡아주기도 하고, 예, 저는 정말 이런 가끔 여름에 이것만 바를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크림이 바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너만 2번, 3번씩 발라도 다음날까지 촉촉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가끔 우리 휴가지 갔다 오면 시뻘겋게 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휴가지를 갔다 왔는데 혼자 잠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더니 다리가 헐벗은 거여서 비행기를 타려고 봤는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진짜 토너 계속 발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됐더니 이렇게 물론 빨갛기는 하지만 그 와락거리면 며칠 가잖아요. 그게 한 몇 시간 정도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꼭 휴가지 가셨을 때 토너 꼭 챙겨가셔서 뒤엎다 열심히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네, 그 와락거림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타임 프로텍티브 에멀전,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SPF 지수가 15예요. 근데 그 지수 보시는 방법 아시나요? 15, 50. 50이 굉장히 많이 자외선을 차단할 것 같고 15는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그 비율은 15면 15분의 1. 그러니까 자외선이 15분의 1만큼만 우리 피부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50은 50분의 1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와 6%.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을 했을 때 근데 6% 들어오는 거나 2% 들어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은 사실 피부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파라벤도 없고 이런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데이타임 프로텍티브 에멀전이에요. 그래서 자주 발라줄 수 있고요. 그만큼 15지만 그 15가 사람들이 너무 약해. 그 약한 게 그냥 단순 15라는 숫자를 보지만 그 숫자의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톤을 투명하게 해주기도 하고 외부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유수분까지 공급을 해요. 그래서 토너 바르고 이거 바르면 뭔가 더 발라야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 제품 하나에 모두 담아있기 때문에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 반면 이제 지친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쳐있다면 이거를 재생시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트 리뉴얼 크림이에요. 저희 제품이 유산화 제품이 어때요? 제품명을 보면 그 기능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리뉴얼이에요. 재생.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는 사실 아침에도 발라요. 아침에도 그냥 바르면 왠지 아침에도 재생이 될 것 같아서 아침에도 꼬박꼬박 바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리자니종 지수들에서 피부 세포 깊숙이, 그러니까 진피층까지 영향을 넣어주고요. 이 안에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여러분 글루코사민은 근육에만 이렇게 뼈 건강에, 관절 건강에도 먹지만 글루코사민이 피부에 V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라이트 리뉴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거나 할 때도 처지지 않는 게 바로 이거고, 제가 이제 약 몇 개월이 후가되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주름이 없어요. 그게 저는 라이트 리뉴얼 크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펙팅 에센스예요. 그래서 3가지 기술력을 담아있고 말 그대로 제품명에서 퍼펙트한데 제형이 굉장히 묽지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양을 듬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나 이런 피부톤 개선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해주는 게 바로 에센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에센스를 또 여러 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바르면 어때요? 싹 스며들어요. 없어진 것처럼. 증발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만큼 흡수력도 좋다는 거. 그리고 아이너리셔예요. 그래서 아이너리셔도 4가지 제품 기술력을 다 담고 있는데 저는 가끔 피부가 지쳐있는 것 같아 아이너리셔를 전체 다 도포해요. 근데 그거를 뭐 엄청 많이 짜는 건 아니고 소량으로 살짝 되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형이 굉장히 얇아서 넓게, 제가 얼굴이 작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소량으로도 넓게 도포가 되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다르고 팔자주름 이런 데 좀 신경 써서 바르시면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형 자체가 아이크림이긴 하지만 이게 얼굴의 피부 중에서 가장 예민한 피부가 어디죠? 눈가예요. 근데 눈가에 기름이 오일 성분이 이렇게 되직한 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그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거나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수분 타입으로 공동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묽다고 해서 영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동축 시켰다는 거. 그래서 눈가에도 바르지만 입가나 이렇게 팔자주름,
그리고 이런 데 발라주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블렌 폴리셔. 네, 혀가 자꾸 꼬입니다. 네, 폴리셔는 각질을 제거할 때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뜯어내거나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붙여갖고 피지를 막 뜯어서 보여주는 이런 팩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크럽제가 들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이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불려줘요. 그래서 손에 약간의 물을 묻히고 바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저희 예전 그 파트너분 남자분이 부인 몰래 발에 저걸 그렇게 발랐대요. 자기 발에 각질이 많다고.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발에 바르면. 그래서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만큼 너무 좋다는 거야, 발각질 제거제로.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 혼나셨던 분이 있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남성분들도, 저희 남편도 유일하게 쓰는 제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분들도 이렇게 각질이 더 심하시잖아요,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근데 남자분들 얼굴 했을 때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 네, 이 제품 또한, 저는 유사나 이런 선생님 설명할 때 가장 그런 게,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모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제품 또한 모공의 깊숙한 피지나 이런 노폐물을 빼주면서도 영양까지 넣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팩,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얼굴에 여드름은 난 적이 없지만 저는 모공 관리에 조금 신경이 쓰는 편인데, 코팩처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얼굴 닿았을 때도 있고요, 코 여기 피지 부분. 왜냐면 여름에 우리가 아까 기름이 좀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이렇게 코팩 T줌 부분에도 그냥 부위별로 쉽게, 5분 정도 10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집을 돌아다닙니다. 하얗게 하고. 그럴 때 이제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도 많이 사용하는데, 과다한 피지 분비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공이나 탄력을 이렇게 탄력을 쪼여줘요. 그러니까 빼내고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가 구멍이 있는데 뭔가 뻥 빼냈어요.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가 해주고 있고요. 미세 고령토인데, 네, 흰색이에요. 놀라운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화한 느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썼을 때 쿨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와락와락한 그런 느낌도, 꼭 파스를 붙였을 때 이런 개운한 느낌처럼 크림 마스크 사용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기초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밥하고 화장품을 올려놨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선택인가요, 먹는 게? 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선택인가요? 네, 어떤 거는 뭔가는 발라줘요. 왜냐, 안 바르고 살 수 없다면 저는 좀 더 우리 몸에 안전하고 건강한 거를 바르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을 맡은 박미주입니다.